자, 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카지노 테이블, 포커 테이블을 놓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포커 테이블로 설명을 하냐면요. 어차피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좀 뭐랄까 기본적으로 포커 관련된 규칙이나 뭐 노름이라고 이미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그러면서 나는 노름 같은 거 안 해. 주식하지. 이거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아니 세상 어느 그 주식 트레이더 혹은 트레이딩이라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 포커를 안 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나는 포커 같은 건 칠 줄 몰라. 그런데 주식으로 성공할 거야.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설명도 쉽고 모양도 4개밖에 없고 숫자도 1부터 킹까지 10, 11, 12, 13 그죠? 그밖에 없잖아요. 다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필 또 이런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뱅크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 한 해 만에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 물론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이 이 금융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 언어가 된 지금의 시대에 수익률 곡선을 이해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 3년 연속 계속 같은 말 뻐꾸기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할 개념이 바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뱅크롤 매니지먼트, 뭐 뱅크롤 컨트롤, 뭐라고 불리든 간에 이 뱅크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사하거나 그럴 일은 죽어도 없다. 그 정도로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결정할지 말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있어. A라는 시장이 있고 B라는 시장이 있고 무슨 뭐 파생상품 시장도 있고 일반 상품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에도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고 패시브 투자가 있고 뭐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플레이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냐 마냐 승률이 높은 쪽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승률이 나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확률이 높으니까 난 참여했어.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뭘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조차도 이 포커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뭐 저쪽 이렇게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 그거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정해낸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결국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양 철학에는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이제 결국 같은 말인데 그걸 이제 포커로 설명하고 뭐 금융 용어로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스티뮬레이션 그 자극을 줘가면서 공부하게끔 노력을 했지만 뭐 이것도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자. 이게 오늘 내용이 깊다면 깊고 쉽게 바로 한 방에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자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뱅크롤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총 유동자산? 이렇게 좀 금융용어가 나와서 또 어렵게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총 현금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뱅크롤이라고 포커 띄고 뱅크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제가 지금 그런 쉬운 단어풀이 같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뱅크롤이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총 현금을 말하고요. 그 현금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전 현금이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롤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예가 어디 없을까? 그래요. 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100만 원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전 재산은 1000만 원에 1억. 자, 검정색 칩이 1000만 원짜리 칩. 오케이. 1000만 원. 그래서 얘가 9천만 원이 있지. 오케이. 9개. 1000만 원짜리 칩 9개. 9천만 원. 그리고 100만 원짜리 칩 10개 해서 이렇게 1억이 있다.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총 현금이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테이블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에 가 있고 이렇게 뒤에 있고 이렇게 우리 집에 있어.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테이블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테이블은 지금 이 상황 뭐 여기 이쪽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때처럼 전 재산을 아니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돈들이 5만 원 정도 이렇게 이건 만 원짜리 칩이죠. 5만 원, 10만 원. 얘도 5만 원, 얘도 5만 원. 난 아직 참여하지 않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막 얘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플레이를 하고 있어.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어. 지네들끼리. 이렇게 막 배팅을 해가면서 꽝.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난 지켜봤어. 이런 테이블이 있구나. 이게 비유를 하자면 뭐 스리랑카 주식시장, 뭐 키르기즈스탄 주식시장, 뭐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작잖아. 여기서 갖고 노는 돈, 여기서 도는 돈들이 총량이 기껏해야 한 사람당 4번에도 15만 원 들고 있고, 얘 뭐 1번 맞죠? 1번에도 15만 원 들고 있고, 20번 이 친구도 고작 15만 원 들고 있어. 내 총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현금은 이렇게 1억이 있어요. 야, 여기는 내가 잃어봐야 최대 맥시멈 리스크가 15만 원 정도 단위구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나도 100만 원을 일단 들고 가서 내 총 자산은 뱅크롤은 1억이 있지만 일단 100만 원만 칩으로 바꿔봐. 저기 카지노 주인장, 내가 지금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칩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칩으로 환전을 했어. 그죠? 그리고
여러 저런 테이블이 있는데 어느 테이블은 막 100만 원씩 갖고 앞상에 놓고 각자 100만 원씩 끼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다 15만 원씩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방금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칩으로 환전을 한 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똑 떼서 플레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일단 주머니에 넣어놔. 이렇게 주머니에.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만 원 단위, 만 원 단위로 베팅을 주고받고 있구나. 저 요 10만 원짜리 10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카지노 주인장에게 또 쪼갭니다. 쪼개.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을 칩을 얻었어. 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이제 플레이머니, 즉 이걸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증권사에 돈을 넣어서 증권사에 처음에 증권사 계좌를 트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증권사에 입금했죠. 그 행위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선물 시장이 있고 옵션 시장이 있고 또 뭐 ETF가 있고 주식 현물이 있고 또 콩, 밀, 뭐 옥수수 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금 선물, 금 옵션, 뭐 은, 동 다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죠. 자, 그 중에 하나, 나는 저기 스리랑카 주식 시장에 15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럼 내 뒤에 이 스리랑카 뭐 키르기스스탄 같이 코딱지만한 요 카지노 테이블에 플레이 할 자산의 분배가 20만 원이고 증권사에 일단 입금한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비하인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80만 원이 이미 있어. 근데 이 80만 원은 뭐 이 작은 신흥국 그 주식시장에 플레이할 수 없는 돈이죠. 이 돈은, 이 80만 원은 또 또 다른 테이블에 가보니까 뭐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이렇게 가보니까 저기는 뭐 이게 15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한 40만 원씩 들고 치고 있더라고. 그쪽에 가서 또 40만 원을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 어떻게 하겠지. 자, 뱅크롤은 이 뒤에 있는 토탈 이 1억 원의 총 현금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100만 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그 칩 중에서 실제로 풋옵션을 사든지 뭐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를 샀든지 테슬라 공매도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 돈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어. 세 가지 개념이죠, 벌써. 그 중에서 뱅크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가장 내 전 재산, 이게 뱅크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토탈 100만 원, 이게 시드머니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80만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갖고 있고, 나머지 20만 원을 넣었잖아요. 이게 바로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포커판에서는 플레이머니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정리. 앞상에 두고 나도 이제 이 게임을 카드 받으면서 뭐 플레이를 이렇게 해. 나도 뭐 베팅! 이렇게 뭐 베팅하는 거. 이 돈이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실제로 투자된 돈. 리스크에 노출이 된 돈. 오케이? 그래서 막 카드 보고 이런 개똥 같은 카드 이런 거에 베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드머니라 하면 바로 증권사에 입금한 이 토탈 100만 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무 좋은 카드가 들어왔어.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래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 좋은 카드 오케이 에이스랑 킹 내가 만약에 카드를 이렇게 줬어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에이스 하나 맞췄지 벌써. 그리고 키커는 뭐 하트로 가자. 아, 하트 퀸 여기 있네. 이게 좋겠다. 자, 하트 퀸. 그러니까 플러시도 맞을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플러시죠. 에이스는 이미 맞춰져 있고 이런 상황 거기서 시장 참여자는 이렇게들 다들 15만 원씩 갖고 있고 이상해 뭐 어떻게 해. 무조건 올인해야지. 그죠? 자 2만원 벳 2만원 벳 얘는 여기서 2만원 받고 3만원 더 이렇게 해서 5만원 베팅했어. 그럼 나는 여기서 5만원 아니 레이스 5만원 받고 15만원 더 올인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상대방이 저 새끼가 이 하트 플러시인가? 아니면 에이스 뭐 투페어인가? 고민 하겠죠. 자 얘는 9, 8, 10 뭐 없어. 그래서 죽었어. 자 얘는 킹, 잭. 그러면 퀸만 뜨면 얘는 스트레이트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지. 그죠? 근데 하트가 떴을 때 내가 올인을 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이미 플러시가 맞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호구죠. 그냥 세게 베팅을 하면 지가 이길 거 줄 알고 5만 베팅했는데 내가 뜬금없이 올인이 나왔어. 그럼 얘는 이 새끼 진짜 좋은 카드 갖고 있나 보다 하고 베팅을 했지만 손절매를 하죠.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내 돈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9만 원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의 투자를 해서 투자금 리스크를 20만 원을 걸었어. 그리고 9만 원을 획득했어. 엄청난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죠? 이미 박은 이 플레이 투자금에 있어서 뭐 50% 이상의 수익이 이미 나버린 거죠. 그죠? 100만 원 들고 들어갔다가 150만 원 돼서 돌아온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사실은 이렇게 들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나의 올인 베팅을 무서워할 리가 없죠. 10, 10, 10. 트리플이잖아요. 아무리 플러시가 매이 됐다 하더라도 이 뒤에 4나 에이스가 떨어지면 그렇지. 이렇게 4나 에이스가 떨어지면 풀하우스가 돼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콜을 받겠죠. 콜. 그러면 아까 전과 상황은 달라집니다. 짠! 나 에이스 퀸. 그래서 에이스 엄청 자신 있게 얍! 했어. 그런데 웬 말이야 이게? 응? 얘는 10, 에이스. 즉 풀하우스고 나는 결국 트리플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잃어서 얘한테 갑니다. 자, 이렇게 15만 원을 싹 다 날려먹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할까? 왜? 방금 일단 플레이머니, 즉 실투자금 15만 원을 잃었어. 그런데 일단 증권사 계좌에는 80만 원이 더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 아까 10번, 그 다음 1번, 그 다음에 내 옆에 4번 이런 친구들이 읽혀. 시장 읽혀. 확신이 있어. 저 새끼는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어다. 여기는 이런 분위기다. 저 1번, 아까 요 1번 요 놈은 배짱이 좀 없는 놈.
얘는 배짱이 한 중간 정도로 있는 놈. 그래서 좀 상대하기 힘들어. 얘가 좀 호구일 수도 있고. 얘는 되게 공격적으로 돈을 계속 퍼붓는 놈.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적어도, 먼저, 되게 이 포커판에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를 치고 있는데 호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가 호구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커 테이블을 딱 봤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저 새끼는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정말 저 새끼 룰도 모르네. 막 치는 새끼네. 이렇게 확신이 서는 분명한 호구가 보였을 때 개를 노리고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듯이 그래서 샤크라 그러죠.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는 이길 꺾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10번, 1번, 4번 몽땅 다 너무너무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막 배팅도 과감하고 좀 부담스러워.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호구가 안 보여. 그러면 확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판에 내가 15만 원 들고 들어가면 내가 호구가 되는 거네. 심지어 아까 전에 20만 원도 잘렸잖아요. 20만 원도 잃었어. 근데 또 20만 원을 들고 들어가 말어 하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 확률을 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뱅크롤 컨트롤이에요. 본의 아니게 이 시장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죠. 자, 왜냐? 만약에 방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4번 요 친구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확신이 섰어. 얘가 분명히 호구야. 4번이.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장이 이렇게 15만 원, 20만 원만 들고 칠 수 있는 포커 테이블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3천만 원, 얘는 1억, 얘는 4천만 원. 자, 이렇게 들고 치고 있었어. 얘가 분명히 호구인 거 알겠는데 이 판에 끼고 싶으면 적어도 뭐야? 껌종칩이 나와야 돼? 이 새끼 3천만 원 갖고 이 새끼 배팅이 1,000만 원 단위네? 1,000만 원 단위 배팅을 해. 이걸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젠 출발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리스크가 크죠? 내 전 재산은 지금 1억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이 테이블에서 얘가 분명히 호구인 거 알겠는데 이 새끼가 이 판 자체가 다들 어떤 놈은 1억씩 들고 들어와 있고 어떤 놈은 3천만 원, 4천만 원. 얘도 3천만 원인데 배팅이 1,000만 원 단위고 얘는 10만 원 단위 배팅밖에 안 하는데 총 자산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알 수 없고 얘는 아직 배팅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파악이 안 돼.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얘는 피하자. 1번은 피하자. 그리고 10번은 내가 정말 이 확실한 카드 아니면은 쇼다운 붙지 말자. 근데 얘가 너무나 분명한 호구야. 돈도 많아 보여. 응? 잽잽이야. 근데 미치겠는 건 배팅이 1,000만 원 단위 나와. 그러니까 호구지. 막 이런 좋은 카드 말고 뭐 2, 5 아니면 2, 9 뭐 이딴 걸 들고 막 1,000만 원씩 배팅하는 겁주려고 배팅하는 그런 개호구 놈이야. 그걸 내가 봤어. 열심히 관찰을 해서 이 테이블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근데 환전한 돈이 꼴랑 100만 원. 그래서 이 판에 끼고 자면 내 뱅크롤 전 재산을 다 들고 들어가야 되죠.
이런 새끼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각 시장별로 파악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것도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계산해버리는 우매함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이런 병신 호구가 분명히 있는데, 아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 머니가 1,000만 원짜리 베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시장에서 나는 이길 확률이 없는 거죠. 왜? 이거, 만약 얘처럼 3,000만 원 갖고 들어갔다 쳐. 환전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올인 넣었어. 어쩌다가 정말 좋은 카드인 줄 알고. 그런데 안 떴어. 얘는 막 텐텐텐 이렇게 해서 포카드가 떴어. 다 잃었어. 넘어갔어. 그러면 내 전 재산, 내 총 뱅크롤에 벌써 30%가 잘렸어요. 전 재산에. 그럼 또 빡쳐서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3,000만 원 갖고 또 들어왔어. 그럼 또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딱 3번, 4번 만에 전 재산 올인다는 거죠. 그걸 빚지고 파산하고. 그게 보여야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자기 총 자산의 1%, 2%, 10% 이런 것도 아니고. 응? 그 중에서 증권사에 입금한, 즉 시드머니를 처음에 책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 시장에서 승산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자, 정리. 내 뱅크롤은 내가 갖고 있는 총 현금. 그 중에서 그게 무슨 뭐 신한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무채국에도 들어가 있고 국민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증권사 계좌로 입금을 한 돈이 바로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드머니에서 우리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주식이나 주식도 뭐 주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식이 제일 이해하기 편하니까. 삼성도 삼성 ETF가 있고 삼성 ETF 레버리지 뭐 인더스 뭐 ELS 뭐 ELW 옵션 그다음에 각 주식 선물 그다음에 지수 선물 코스닥 선물 코스닥 뭐 레버리지 ETF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거래량도 일어나죠. 그죠? 바로 최초에 이 시드머니로 환전했던 요 80만 원에서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디지? 하고 리서치하는 것. 그거부터가 벌써부터 승산이 있고 없고를 승률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이미 결정 짓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내 총 전 재산은 1억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여기 이제 집에 가 있고 그 중에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겠다. 금융이라는 걸 하겠다. 라고 마음이 굳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책도 보고 뭐도 하고.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하는 개호구 놈들이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새끼들이 모여있네? 하면 확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들어가느냐도 정하는 거고. 내가 그 시드머니 중에서 내가 발견했던 그 호구가 있는 곳을 얼마나 레버리지 쓸 것인가. 즉 20만 원만 들고 칠 것인가. 뭐 레버리지 너무 크게 쓰지 말자. 10만 원 하나만 딱 환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10개를 바꿔서 들어가면 레버리지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총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만 원만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 이게 시드머니의 10%를 투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뱅크롤에서는 1% 투자하게 된 거죠. 왜? 뱅크롤은 1억. 그 중에서 100만 원만 증권사에 입금. 즉 시드머니는 총 100만 원. 그리고 실제 플레이머니, 즉 실투자금으로 들어간 것. 이 호구놈 발견했기 때문에 즉 뭐 주식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확실한 종목을 발견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들어간 게 이제 1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하는 게 뱅크롤에 몇 퍼센트를 부었느냐, 시드머니에 몇 퍼센트를 부었느냐, 이거를 갖다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여기 들어갔냐, 모르고 들어갔냐, 여기서 벌써 승부가 갈렸다니까? 그죠?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벌써. 자, 이번 시간에 뱅크롤, 시드머니, 실투자금, 즉 플레이머니,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서 뱅크롤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건은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보다. 왜냐하면 지난 2강 그 확률, 그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더 재밌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신나게 출발하자,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